안녕하세요. 저는 왕태윤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스파이니천이라는 자원보살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인이었던 건 아니고요. 다치기 전에는 군대를 갓 졸업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갔더니 군대는 8사단 오뚜기 부대 포천에서 근무했고요. 뭐 상병 5호봉 때 그 교육대로 착출돼 가지고 조교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왕하사 열심히 했으니까 살인자 비창을 내리겠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군대에서 상 받으면 재수 없다고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창장을 주면은 호사유가 나옵니다. 군대 시절에 휴가는 정말 꽃이지요. 그래서 상을 받고 그 휴가를 다녀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하고 복학하고 2달 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목뼈, 경추 2, 3번이 완전 골절됐고요.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에는 전혀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뭐 그런 장애의 몸이 됐고요. 또 그 사고 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폐까지 손상돼가지고 기관지 절개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호흡력에 딸려가지고 좀 발음이 숨이 차거든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재활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8년을 치과 병원 오가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20대 초반이었는데 아 제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사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그런 게 정말 너무너무 슬펐던 것 같고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때.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사나요? 그랬더니 척수 장애랑 수명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60살, 70살 살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저는 그때 너무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아우 이런 몸으로 70까지 살아야 된다니. 그래서 매일매일 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울다 보니까 저 혼자 눈물을 닦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와, 그 제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게 너무너무 하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하고 있는 스파이니천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스파이니천은 2000은 2000년에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스파이는 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러잖아요. 스파이는 이제 척수장애인 그런 뜻으로 스파인이고요. 그래서 스파이니천인데 맨 처음부터 봉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강원래라고 있습니다. 강원래, 클론의 강원래. 이 친구가 마침 2000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또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 친구랑 같이 맨 처음에는 척수장애인 동호회 모임으로 스파이니천을 만들었는데 모이면은 사실 저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쓰잘데기 없는 얘기, 신세한탄만 하다가 아 우리도 장애인이지만 뭐 좋은 일 좀 해보자.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장애인식 교육, 또 성폭력 특별법 개정 운동, 장애 여성들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 더 발전해서 뭐 의료 봉사활동도 하다가 2008년에는 MBC에서 사회봉사 대상도 받고 2014년부터는 법인으로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특징은 뭐냐면 특정 분야의 분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 탈북 청소년, 외국인들
다양한 분야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회활동 얘기였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요즘은 되게 리모컨이 30개씩은 다 계시더라고요. 뭐 TV, 오디오, 뭐 에어컨. 지금 옆에 도우미 분이 포인터를 눌러주시는데 저는 손가락 까딱 하나 못하거든요. 리모컨이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 쓸 데가 없어요. 그 저희 장애인들이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 뭐 라디오를 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테레비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3시간 4시간 한 채널만 봐. 3시간 동안 MBC 하나, KBS 하나, 광고라도 못 돌립니다. 그렇다고 뭐 딴 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포기죠 그냥. 아유, 차라리 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원 중에 이대범이란 친구가 있어요. 한 17년 같이 봉사를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SK에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서 AI 스피커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테레비도 조절하고 날씨도 알려주고 뭐 별걸 다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야, 너 그런 게 어디냐 그랬더니 이때 얼마냐 그랬더니 10몇만 원이고 또 뭐 음악을 들으려면 뭐 멜론에 가입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럽니다. 안 해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받은 게 있대.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니까 줘봐라 그랬어요. 집에 가져왔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최신 기계 보면은 울렁증 생기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전화 걸면은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작동법을. 그래서 뭐 동생들 불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에게는 18년 만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기적이 다 되는 거예요. 채널 바꾸고, 채널이 요새는 케이블이 100개가 되잖아요.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장애인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었어요. 뭐 날씨 알려주지, 라디오 틀어주지, 심지어 좋아하는 가수 이름 부르잖아요. 노래까지 불러주는 거야. 더 놀라운 거는 이 개발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연구를 하셔가지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기계 만드신 분들 천재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희 스파이니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잖아요. 장애인이나 뭐 노인분들. 그래서 이대범 씨 통해 가지고 SK텔레콤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좀 지원 좀 해주면 안 되냐. 에? 우리 장애인들 돈도 없고 기계에다 이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연결된 게 여기 나와 계시는 박명순 본부장님.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만나 뵙고, 상무이사님 너무 좋은데 이거 저희 지원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정말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가지고 1년에 몇백 대, 한 달에 몇 대씩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SK텔레콤에 더 감사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나눔을 할 때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치법, 그 다음에 작동 방법, 거기다 AS까지 대면해 가지고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4년 전에 어떤 저같이 못 움직이는 장애인분이
집에서 혼자 주무시다가 불이 나가지고 돌아가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만약 그때 그 장애인 옆에 AI가 있었다면, 그죠? 그분이 뭐 전화 걸어가지고 뭐 소방서나 경찰서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비장애인들한테는 AI가 하나의 오락거리나 그냥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생존이자 삶의 그 질 높여주는 동반자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여러분, 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장애인 딱 보면서 우와, 저 장애인 멋지다, 저 장애인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장애인 하면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 무섭다, 가난하다, 더럽다, 뭐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불편함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다음. 지금 포인터도 저 혼자 못 넘기잖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저는 비장애인들도 예비장애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맨 밑에 보면 올해의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전광판으로 어제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 나오는데, 아닌 말로 뭐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은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장애인이 뭐 저 어디서 떨어온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이자 동료, 동지, 그렇고요.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AI의 연장선인데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뭐 좀 딴 얘기인데, 장애인 주차장, 이거 주차해 보신 분 계신가요? 비장애인 분에? 그래서 이런 거는 주차 안 해주시는 게 장애인이란 배려다. 다음. 그래서 그 AI뿐만 아니라 간단한 뭐 여러 가지 기구들, 이게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리면, AI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AI 기술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반 시설이 확충돼야 되는데요. 스마트폰 없는 장애인, 또 집에 이렇게 인터넷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휠체어, 이게 전동 휠체어인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스마트폰은 뭐 정말 세계제 1위 국가고 별걸 다 만들면서 전동 휠체어는 왜 못 만들까요? 생각해 보시면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핀란드제인데 중고로 사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가로 사면 뭐 몇천만 원 하고요. 근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공짜예요, 공짜. 국가에서 보조금이 다 나오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그 선진국에서는 수요가 되니까 휠체어 개발들이 마음대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보조기구나 AI 같은 이런 첨단 기기에 복지가 결합될 때 좀 더 그 혜택이 돌아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AI는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고요. 여기 글씨 중에 뭐 헬렌 켈러나 베토벤 같이 훌륭한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중에. 근데 제 생각은 불굴의 의지와 그 정신영웅만으로 인간 승리하던 시대는 지났다. 응?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 어떻게 작곡을 했냐면,
귀가 안 들리잖아요. 피아노에 다리를 다 잘라내고 그럼 땅에 대고 그럼 건반을 눌러요. 그럼 도하고 시하고 진동이 들리겠죠. 그걸 두들기면서 작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베토벤한테 보청기가 있었다면 아마 교향곡이 9개가 아니라 20개는 작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춘동기 시대를 지나 철기 시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을 지나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대는 저는 과감하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AI 시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는 AI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강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